안녕하십니까? 기형비 개론의 강의를 맡게 된 김진혁입니다. 저희 강의 드릴 교재는 진영사의 기형비 개론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강의는 20강 정도가 될 거고요. 문제풀이 10강에서 한 30강 정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형비 개론의 전체 목차를 보면 1장 기형비 기본 이론, 2장 기형비 시스템, 3장 외곽 침입감지 장치, 4장 CCTV 시스템, 5장 기형비 및 CCTV 설계, 6장 출입 통제 및 상품 도난 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1장 기형비 기본 이론입니다. 1절 전기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기계경비 지도사의 시험 출제는 보통 각 장에 한 3문제씩 총 정도 평균 정도 출제가 되고요. 교재를 기본으로 가장 충실하게 기본 교재에 충실해서 문제 출제가 돼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기초입니다. 기형비 시스템은 전기, 전자, 통신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분야에 단순히 감지하여 전송하고 수신하는 형태로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구성 요소 중 감지기 내부를 살펴보면 복잡한 전자 회로로 내장되어 있고 신호 송신기, 수신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기기의 기본 이론은 전기, 전자, 통신 외에도 광, 전자기, 열, 화학, 등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여기서는 기계경비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서술하였습니다. 전기의 정의입니다. 물질, 공간을 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고체, 액체, 기체 중 하나의 상태, 원소 또는 화합물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 원소, 자연의 기초 단위가 되겠고요. 화학적인 의미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의 물질, 100여 개의 원소가 알려져 있습니다. 혼합물, 원소와 화합물의 물리적 결합, 산소, 질소, 탄소, 산화물, 기체들로 이루어진 공기, 소금과 물로 이루어진 소금물 등을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물질, 원소, 혼합물. 교재에는 원자의 구성에 전자, 양자,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되는 것들이 전자의 전하량은 얼마냐라는 형태의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전기의 발생, 원자의 구성은 핵과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핵은 원자의 한가운데 위치,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고요. 양성자는 양으로 대전된 입자, 중성자는 대전되지 않은 입자, 전자는 음으로 대전된 입자. 원자의 구성은 핵,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에는 번호가 매겨지고요. 원자의 핵서부터 양성자 수, 원소마다 다르게 원자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을 표현하고요. 양성자와 중성자 총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1845분의 1 정도, 원자의 전체 질량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기량은 전자와 양성자와 동일합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자의 전하량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의 발생, 쉘, 껍질이라고 하고요. 핵을 중심으로 한 전자들의 동심원의 궤도, 순서에 의해서 채워짐. 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핵을 중심으로 순서에 의해서 채워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원자과 껍질. 껍질의 명칭은 K서부터 Q까지, 전체 전자수는 2개, K가 2개, 뭐 L이 8개, M이 18개에서 Q까지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과 껍질은 바깥의 껍질을 표현하고요. 원자가는 원자과 껍질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의 수가 되겠습니다. 핵으로부터 원자가 껍질이 멀어질수록 각 원자과 전자에 미치는 인력이 작아집니다. 또 이럴 경우 전자를 얻거나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요. 원자과 껍질의 전자수가 많을수록 전도가 낮습니다. 전기의 발생, 가장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전자라고 하고요. 원자 핵에 끌리는 힘이 약하고 외부의 여러 가지 형태, 열, 빛, 전기적인 영향 등 영향을 받으면서 쉽게 그 궤도에서 벗어나 원자 밖으로 튀어나가서 원자와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를 최외곽전자, 이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는 가장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주어지면 자유로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전자, 물질 진공 속에서 전자를 운반하는 캐리어. 자유전자의 전하량은 1.-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으로 표현이 됩니다. 전기는 반발력, 흡입력. 반발력은 2개의 전자 또는 양성자는 동일 전하로 표현하고 서로 같이 존재하려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반발력. 떨어뜨리려는 방향으로 움직임. 흡입력은 반발력의 반대 개념으로 서로 다른 전하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이게 흡입력. 반발력과 흡입력의 크기는 두 전하 사이 전하량과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하의 발생.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을 하고 도체로 연결된 두 입자 사이에 전압 차이가 존재해야 도체를 따라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내용이 한 번 더 표현이 되네요. 이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하량의 측정 단위는 쿨롱이 되겠고요. 1쿨롱은 6.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 1쿨롱은 6.4 곱하기 10의 18승.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류입니다. 양전이 부분에서 음전이 부분으로의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고요. 측정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암페어는 전하 1쿨롱이 1초 동안 한 점을 지날 때 전류의 양이 되겠습니다. 전류와 초당 전하량 사이에는 I는 Q분의 T, T분의 Q, 전류 암페어, Q는 전하량, T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 그림이지만요. 전류의 흐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것은 높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고요. 전압이 높은 위치에서 수압이 높으면 물의 양, 그래서 전류의 양이 많아지는 형태. 그런 전압과 전류 관계의 약간의 그림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전압입니다. 전압. 전위라고 표현도 하고요. 전압은 전기의 압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위는 한쪽에서 전자의 과잉과 다른 한쪽에서의 전자의 결핍이 원인이 되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전압, 기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전압은 전위차에 의해 회로에서 전자가 이동하고 흐르게 되는 이 전위차를 기전력 또는 전압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기본 단위는 볼트를 사용을 합니다. 기전력이 2가 되겠고요. 전압에 대한 단위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전압원, 에너지 생성이 아니라 변환되는, 일반적으로 6가지 전압원이 있습니다. 마찰력, 마찰, 자기, 화학, 빛, 열, 압력으로 표현이 되겠고요. 전압에 대한 측정입니다. 교류 전압은 병렬 접속으로 하게 되고요. 병렬 접속, 교류 전압은 병렬 접속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스터의 레인지를 AC, V에 놓고 전압을 모을 때는, 측정 전압을 모을 때는 높은 레인지에 놓고 측정하고, 알고 있는 측정값이면 측정값 범위보다 높은 레인지에 놓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 레인지라는 것은 전압에 의해 그 스위치로 조절하게 되겠고요. 피측정 단자의 테스터 리드를 병렬로 접속한다는 거, 선을 이렇게 끊어서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 그 병렬 접속해서 측정해야 하고요. 교류전압 측정 시 회로 시험기 극성에 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전류의 측정입니다. 레인지 범위를 마찬가지로 역시 이번에는 DC mA 놓고요. 직류 전류를 측정하기 때문에 극성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건전지에 꼬마 전구를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는 형태인데요. 선로 양단을 끊어서 직렬로 접속을 해서 역시 측정을 합니다. 리드 전원 플러스 측, 흑색 리드는 마이너스 전원 측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검정색. 피측정 전류를 모를 때는 높은 레인지 위치에 놓고 측정하고, 알고 있으면 측정값보다 높은 레인지에 놓아야 합니다. 낮은 쪽에 놓고 하게 되면은 회로에 파손이 일어나서 역시 높은 레인지에 놓고, 전류의 측정은 직렬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에서도 나오겠지만
전류와 전압의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형태로 가끔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저항입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 도체, 전류의 흐름에 매우 작은 저항을 줌, 절연체, 매우 큰 저항, 절연체는 매우 큰 저항, 도체는 전류를 흐르는 물질이지만 저항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는 R, 단위는 오음을 씁니다. 1오음은 회로에 1V가 공급되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회로의 저항값이 1오음이 되겠습니다. 전기 회로에서의 저항의 크기는 전선의 굵기, 전선의 종류, 온도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컨덕턴스, 재료가 얼마나 잘 전자를 통과시킬 수 있는가를 표시를 하고요. 저항에 반대되는 용어, 저항의 역수, R은 G분의 1, G는 R분의 1. 그래서 컨덕턴스라고 표현을 하고, 컨덕턴스는 저항에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오음의 법칙입니다. 오음의 법칙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법칙이고요. 응용을 많이 해서도 시험 문제에 많이 표출이 됩니다. 오음의 법칙, 오음에 대한 정의. 전기 회로에서 전기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는 법칙입니다. I는 이꼬로 R분의 V, I는 이꼬로 R분의 V, V는 이꼬로 IR. 이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많은 변형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저항선의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저항은 R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항선의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예. 저항에 대한 다음은 저항에 대한 연결입니다. 저항에 대한 연결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직병렬 연결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요. 실제 효례에서 사용되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구하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직렬 연결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회로에 이렇게 폐회로를 한 선에서 폐회로를 구성하는 형태가 직렬 연결이 되겠고요. 폐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데에 이렇게 병렬로 양단간에 걸리는 형태의 연결이 병렬 연결이 되겠고요. 이 직렬과 병렬을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직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의 경우는 저항을 다 더하는 형태, 합성 저항은 R1, R2에서 R3 쭉 수량만큼 전부 더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하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전체 전류와 같습니다. 이건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나뉘어 걸린다. 각 전압은 나뉘어 걸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병렬은 R분의 1 플러스 R분의 2, R분의 3
그래서 전체 R분의 N까지 합성 저항이 되겠습니다. 저항이 회로의 병렬로 첨가될수록 회로의 총 저항값은 감소를 하고요. 전압은 각 전압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같습니다. 각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같고요. 전류는 전하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전체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전체 저항 계산하는 방법. 회로의 병렬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고, 회로의 병렬 부분을 이렇게 병렬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고, 회로의 병렬 부분에 직렬 회로 성분이 있으면 우선 직렬 회로의 성분에 대한 등가 저항 계산, 회로를 다시 그림, 마지막 계산,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선 전체 저항, 전체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저항 R은 R1 플러스 R2분의 1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해서 이것은 R2 플러스 R3분의 R2 곱하기 R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은 플러스 R1이 되겠고요. 이게 전체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저항값이 되겠습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에 가기 전에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 부분, 뭐 말로 표현돼 있습니다만 실제 교재에 나와 있는 형태를 보면은 전압이 되겠고요. 뭐 전류 I가 되겠고 R1, R2, R3가 되겠습니다. 그 전체 저항 R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1옴, 1옴, 1옴이라면 전체 저항은 3옴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전압 V는 저항에 걸리는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나뉘어 걸린다 했으니 R1, R2, R3에 걸리는 전압 V1, V2, V3라고 하면 전압 V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되겠고요. 오음의 법칙에서 I는 이꼬로 R분의 V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저항,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하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전체 전류와 같다 했으니 역시 마찬가지 I1, I2, I3라고 보면은 전류 I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V. R이 I는 있고 R분의 V이기 때문에 R은 R1, R2, R3. 이 R1, R2, R3분의 V가 되겠습니다. 전류 I는 R1, R2, R3. 전압 V는 V1, V2, V3. R은 R1, R2, R3. 이렇게 이게 직렬 연결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끔 회로에 대한 저항값은 얼마냐, 전류값은 얼마냐, 저압값은 얼마냐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형태에서 R3에 걸리는 저항값은, 전류값은 뭐 이렇게, 또는 R3에 걸리는 전압값은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병렬의 경우는 합성 저항은 얼마냐 이런 형태, 각각의 저항값을 주고 폐회로에 걸리는 합성 저항값은 이렇게, 병렬의 경우는 이런 경우를 병렬의 경우는 R은 이꼬르 R1분의 1이었기 때문에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R은 이꼬르 이 합성 저항분의 1.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전체 저항값을 보면은 1분의 1 플러스 뭐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 0.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분의 1. 요 5ohm이 되겠죠. 합성 저항. 전체 합성 저항은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면 2.5분의 1 ohm이 되겠습니다. 합성 저항은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요렇게 돼 있는 경우는 여기 이제 하나 더 했을 텐데, 설명을 다시 드리면, 교재에 나와 있는 1.6에 대한 부분으로 합성 저항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분의 1이 빠지고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이라 1 플러스 1 플러스 2.2분의 1,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2.5가 되겠네요. 2.5 합성, 이렇게 나왔다면 합성 저항이. 근데 요거가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형태로 회로가 한 번 더 이렇게 구성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걸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교재 형태로 그려보면은 요게 병렬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R1, R2, R3. 요게 경우가 R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이 되겠네요. 요게 전체 저항
R로 봤을 경우 R 전체장 R이라고 하면 통째 R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전체 요 안에 내부에 있는 병렬은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 R분의 1. 그래서 요게 전체 저항 값이 되겠고요. 요때 값이 이렇게 1옴, 1옴, 2옴이라고 한다면 이게 2.5분의 1, 2.5분의 1,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1, 0.5, 1 플러스 0.5가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표현을 보자면 이제 교재 표현으로 보자면 역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에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1, R2, R3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에 나왔는 1.7 부분에 이거 같은 그림이 되겠네요. 이랬을 경우에 합성 저항값은 마찬가지 한 번 더 설명드렸듯이 R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에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R1분의 1 플러스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2 R3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압은 V는 이꼬로 IR. 그러면 요 전체절로 I는 R분의 V가 되니까 이것은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R2 곱하기 R3 분의 V가 되겠네.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런 출제가 가끔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요 부분에 흐르는 전류값 또는 요 부분에 흐르는 전류값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요 공식 자체를 오음의 법칙에 있는 공식 자체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I는 이꼬로 R분의 V라는 것을 벗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직류냐 직렬이냐 병렬이냐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식을 대입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또 빠져 있는 전압의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전압의 분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표현을 해보면 전체 전압 V1 양단에 걸리면 V2 이것은 R1, R2 이렇게 되면 전압 V는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V는 IR. V는 이꼬로 R RI. 그럼 R은 R1 플러스 R2 라고 돼 있는데 R은 I분의 V, I분의 V, I분의 V로도 표현되고요. 교재에 대한 표현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1의 V. 이게 R1에 걸리는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의 V. 전류 I는 R1 플러스 R2분의 V.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조금 남아있는 분압과 분류와 키르호프의 법칙 조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전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